안녕하세요. 퇴근 후 드라마입니다. SBS 금토 드라마 귀궁이 너무너무 재밌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매화가 끝날 때마다 다음 화가 기다려지는 흥미진진한 귀궁입니다. 금요일까지 기다리면서 리뷰와 11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강철과 여리가 마침내 용담골로 향한다는 점입니다. 팔척귀의 기원, 왕실의 저주, 그리고 오래전 사라진 이름의 실체를 마주하기 위한 여정이 시작된 것이죠. 신당 붕괴 이후 다시 만난 여리와 강철은 단지 수호자와 무녀의 관계를 넘어서 운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지켜보는 시선은 여전히 많습니다. 왕실 내부에 흔들리는 권력, 비비의 각성과 죄책감, 감금된 풍산과 움직이기 시작한 김봉인까지 모두가 각자의 길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용담골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것으로 4가지를 예측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가능성으로는 용담골에서 밝혀질 왕실의 금기와 팔척귀의 탄생입니다. 강철, 여리, 이정이 함께 향한 용담골은 단순한 장소가 아닌 왕실이 저주를 묻어둔 기원의 땅입니다. 팔척귀의 탄생이 왕실, 내피의 정사와 연관되어 있다는 복선은 이미 여러 번 암시되었으며 용담골은 그 비극의 첫 현장일 가능성이 큽니다. 족보의 빈칸과 사라진 이름이 남아있는 이 땅에서 여리는 본능적으로 과거의 기억을 복귀하고 강철은 야광주의 기운으로 숨겨진 진실을 시각화하게 됩니다. 특히 불타는 궁궐 속에서 울고 있던 아이의 환상은 과거 데비마가 은폐한 진실, 즉 버려진 왕손 혹은 억울하게 죽임당한 생명의 존재를 의미하며 그 존재가 곧 팔척귀의 기원으로 연결됩니다. 용담골은 기억을 복원하는 장소이자 팔척귀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에 이곳에서 마침내 왕실이 외면했던 업보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데비마와 김봉인의 과거 선택이 왕실 저주의 근원으로 밝혀지며 이정은 피해 정통성과 직면하는 감정적 전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능성으로는 비비의 희생과 귀환, 여리와의 연대 가능성인데요. 10화에서 떠났던 비비는 신당의 끝자락에서 여리와 강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이 강철의 승천을 맡고 있던 존재였음을 자각합니다. 이 인식은 비비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해방감을 안겨주었고 그녀가 다시 궁으로 돌아가는 장면은 단순한 회귀가 아닌 정화의 의지를 상징합니다. 11화에서는 비비가 여리와 마주하고 그간 품어왔던 감정의 실체를 마주하는 감정적 클라이맥스가 그려질 수 있습니다. 비비는 여리에게 미워한 적 없었다는 말을 다시 꺼낼 수 있으며 여리는 그녀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지만 강철을 지키려는 마음만큼은 공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비비와 여리의 화해 혹은 공동전선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팔척귀라는 더 큰 적 앞에서 비비가 자신의 생명을 대가로 봉인을 돕거나 팔척귀의 진정한 이름을 밝히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전하는 전개가 유력합니다. 비비는 강철에게 마지막 유산을 넘기고 사라질 수도 있고 그녀의 눈빛에서 엿보인 결의는 스스로 죄값을 갚겠다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가능성으로는 팔척귀의 실체와 풍산의 완전 빙의입니다. 풍산은 신당 붕괴 이후 팔척귀의 기운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갔지만 결코 자유로워지지 못한 인물입니다. 11화에서는 팔척귀가 완전히 풍산의 육체에 정착하거나 새로운 매개체를 찾기 위한 환생의 의식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철과 여리가 용담골로 향한 사이, 궁 내부에서는 데비마 혹은 중전의 태아가 새로운 숙주로 이용될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풍산은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면서도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려 할 수 있습니다. 팔척귀는 단순히 원념이 아니라 왕실의 업보가 형태를 가진 집합체로 한 명의 인물로 환원될 수 없다는 점에서 더 공포스럽습니다. 풍산이 여전히 그 매개로 기능하고 있다면 그는 김봉인과 손잡은 채 마지막 수단을 실행에 옮길 것이며 궁 안에서는 다시 한번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강철은 용담골에서 팔척귀 자신의 잔재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되며 그 정체가 과거 이무기의 실패와 관련되어 있다는 설정은 강철을 또 한 번 내면적으로 흔드는 장치가 됩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강철의 승천 재도전과 여리의 희생 가능성입니다.
팔척귀의 실체가 강철의 실패에서 비롯된 존재라면 그 봉인 혹은 소멸을 위해선 강철이 과거의 자신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의식을 치러야 합니다. 이때 야광주의 빛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여리가 이를 돕기 위해 자기 실력을 희생하거나 과거 팔척귀에게 살해당한 넙덕의 힘이 다시 여리를 통해 강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리는 경비석 없이도 강철을 지지하며 넌 나의 수호자이자 내가 믿는 존재라는 말을 통해 강철에게 존재의 이유를 부여하게 되며 이 장면은 드라마 전체의 정서적 클라이맥스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강철은 여리의 힘과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실패를 극복하고 승천의 순간을 다시 만들어내려 하지만 그 대가로 여리가 현세의 육신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리의 일시적 소멸 혹은 실종이라는 비극으로 연결될 수 있고 강철은 마침내 사랑과 운명을 모두 지킨 존재로서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여리의 희생 없이 승천이 가능하다면 이무기로서의 강철이 아닌 윤갑으로서의 존재로 남을 가능성도 있으며 이는 드라마의 결말을 예고하는 큰 전환점이 됩니다. 13년이나 여리만 바라보던 강철이가 여리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지만 여리가 희생할 여지도 있기에 예측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귀궁 10일화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기원의 회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용담골이라는 장소는 왕실의 잊힌 기억이자 팔척귀의 실체가 시작된 장소이며 여리와 강철의 관계 또한 단순한 구원과 보호를 넘어선 공동 운명의 동행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비비의 각성과 죄책감, 풍산의 이중적인 존재감, 김봉인의 마지막 수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며 왕실 내피의 연결고리가 본격적으로 파헤쳐질 것입니다. 저주의 기원이 곧 왕실의 뿌리일 수 있다는 설정은 강한 감정적 충돌을 유발하며 귀궁의 세계관을 한 단계 더 확장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팔척귀는 정말 강철의 잔재일까요? 여리는 비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데비마가 숨긴 지워진 이름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예상되는 반전도 자유롭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귀궁에 숨겨진 의미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아마도 용담골에서 여리의 과거 기억이 열리며 과거 팔척귀와 얽힌 피의 고리가 직접적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철이 자신의 존재를 다시 정립하는 순간 이무기와 인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며 새로운 전투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또한 비비의 선택, 데비마의 흔들림, 중전과 태아의 얽힌 비밀까지 동시에 터질 수 있는 복합적 회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야기는 드디어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